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현금 인출 999만 원까지는 안전할까? 대표님들께서 그 현금 인출 관련해서 문의해 주셔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기 옆에 V자가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하기,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절세 꿀팁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도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현금을 얼마까지 인출해야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가 된다는데 그러면 999만은 괜찮은 걸까? 또 계좌이체는 괜찮은 건지, 자동 보고는 뭐고 의심 거래 보고는 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건지, 금융정보분석원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어떤 정보를 모집하고 왜 모집을 하는지, 자, 이런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루에 얼마 인출하는 거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원리를 먼저 파악하셔야 적정한 금융 거래를 통해서 세무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대한 거 제가 좀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5억을 증여세 안 내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2001년 11월 28일부터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출범이 되면서 좀 의심이 나는 거래, 이런 거래들은 또 고액의 현금 거래, 이런 거래들이 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혐의 거래, 또 고액 현금 거래, 그리고 고액 주의 의무.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는 차곡차곡 우리의 금융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정보가 쌓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법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의 금융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열람을 하면 자세한 거를 찾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수년간 의심이 될 만한 금융정보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이런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을. 단 이렇게 열람을 할 때는 당사자한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내 금융정보를 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도대체 보고가 자동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 위험이 있을까 체크를 해볼 텐데, 첫 번째가 혐의 거래 보고라는 겁니다. 자, 이 혐의 거래 보고는 말해도 조금 어감이 안 좋죠. 뭔가 혐의가 있다는 거죠. 특정 범죄나 자금 세탁 등 이런 걸 의심할 만한 거래가 있으면 금융회사 직원이 보고를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딱 기준이 2천만 원이란 기준이 있지만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될 때. 자, 그러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어떻게 포착이 될까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 거래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보고되는 건 아니고요.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입금이나 출금을 할 때, 자, 여기서 입금 출금은 입금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또 출금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입니다.
뒤에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고객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1회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거래 목적에서 뭔가 불분명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의심 거래 쪽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금액을 인출을 하거나 이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또 명확해야 되고요. 자, 사례를 보셔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A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을 할 때, 자, 이 경우에 현금으로 입금 출금하시게 되면 고액 현금 자동 보고로 금융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가요. 자동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은 A은행에서 오전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또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1회당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지 않죠. 그런데 보고 기준은 뭐라 그랬죠? 1일 한도라 그랬어요. 오전 오후 합하니까 1,000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고액 현금 자동 보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A은행에서 오전에 5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오후에 500만 원을 출금했어요. 이 경우는 하루 거래로 보면 1,000만 원이 넘지만 입금도 1,000 미만이고 출금도 1,000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A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수표로 받았으면 보고가 안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교환을 했어요. 자, 역시 또 현금이 들어가죠. 이런 경우도 고액 현금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현금으로 송금을 했어요. 자, 이 경우는 현금으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이 맞습니다. 단, 보고 대상은 A은행이 아니라 보고 담당자는 B은행의 쪽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0만 원 계좌이체를 했어요. 1,000만 원 했어도 이것은 자동 보고가 아니죠. 왜? 여기는 현금이 거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좌이체 자체는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을 보자면 현금 입출금은 하루에 동일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입금이나 출금을 하면 자동 보고다. 자, 또 1회에 2,000만 원 이상을 거래하면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고객 주의 의무를 통해서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 있다. 자,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의심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 혐의거래 보고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자, 혐의거래 보고는 뭐 현금이든 계좌든 상관없습니다. 뭐 현금이든 계좌든 거래가 좀 수상하다. 뭐 왔다 갔다 자주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 혐의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금으로 1,000만 원 미만 찾아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왜? 1,000만 원 이상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1,000만 원씩 조금씩 찾아가지고. 네. 그런데 물론 자동 보고는 되지 않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리스크는 의심거래 보고가 될 수 있겠죠. 2천이 꼭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수시로 계속 현금을 찾아간다? 의심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의심거래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이내에 모든 거래를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 금액의 사용도가 명확하지 않다. 상속인들이 이 사용처를 소명을 다 해야 돼요. 못하면 증여의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미 증여한 걸로 보고 상속세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물려줄 때 뭔가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주시면 사실은 세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든가 가업상속 공제 활용한다든가 또 창업 증여 특례를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 과세 특례 지원 조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시는 분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받는 분은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요건은 창업을 위한 자금을 주실 때입니다. 현금을 주셔도 되고요. 상장 주식을 주셔도 되는데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의 세금을 내면 돼요. 30억까지. 굉장히 크죠? 단 여기서 이 돈은 그냥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창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 2년 이내에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해주는 것, 상속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자녀한테 그냥 5억을 주는 거는 자녀가 이 돈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또 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업을 위해서 준다면 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자녀한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 과세 특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자녀에게 이런 창업자금을 주고 싶은데 창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